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3-5번인데. 그래서 화재하중을 보면 화재하중 곱하기 바닥 면적을 곱하면 전체 가열 물량이 나오겠죠. 그죠? 화재하중으로 환산한 거기다가 뭐를 해요? 얘는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랬다가 연소속도, 질량함수속도 단위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세크를 하게 되면 0.5 A 루트 H를 하게 되면 단위가 뭐가 나와요? 세크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속시간이 구해지기 때문에 지속시간을 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재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화재 강도랑 어우러져서 화재 강도, 화재 가속도를 구함으로써 화재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정량화하는 과제가 항상 어려운 과제가 뭐였냐면 최고 온도 지속시간에서 이거였어요. 이거 최고 온도 지속시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했었죠. 줄기차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나요? 이번에 나왔는데 바바로스카스식 나왔나요? 되나? 세타 1에서 세타 5까지 되겠죠. 이거를 계속 평가를 했었는데 이 최고 온도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10점으로 계속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25점으로 묶어서 나온 거예요. 지문에서 보면 자, 화재 시 화재 확산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화재 저항성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세타 제로 플러스 1725 마이너스 세타 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기출풀이 하는데 이거 실명제로 돼 있네요. 풀이 보시면 풀이 옆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함 하신 분들이 답안 작성해 주신 분들이에요.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저기 토요연구반 들으시는 수강생이신데 아주 내공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분 답안 제가 조금 수정한 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실수를 했어요. 실수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조금 실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질문에서 화재 확산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으로 나오다 보니까 답안을 만들 때 화재 확산을 화재 성장으로 그 다음에 붕괴 방지를 내화 성능 최성기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답안에서 미스해요. 답안 작성에 미스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화재 사이즈를 이해를 했으면 그 실수가 안 됐을 텐데 조금 화재 확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성장의 개념이 간 거죠. 다시 말해서 붕괴는 뭐예요? 붕괴는 우리 내화 성능에서 구조적 안전성, 화재 확산은 차염성, 차열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해요? 구조적 안전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죠. 그죠? 오른쪽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보면 당연하겠죠. 구조적 안전성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차염성, 차열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차열성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차염성이 무너지면 차열성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죠? 구조적 안전성은 살아있다고 해도 차염성이 무너지면 차열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해요? 차염성, 차열성 테스트해요? 보에 대해서? 보가 차염, 차열을 어떻게 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드 베이스로 이 밑에 보면은 시방의조 내화 설계를 해요. 뒷페이지 보시죠. 뒷페이지 보면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공급, 단열성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뭔지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공급, 단열성이 뭐라고요? 네? 화재 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래시오바 공기공급, 비표면적, 단열성 네? 플래시오바 이전에 화재 강도 물론 이 4개 조항이 모든 조건이 화재 최성기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 얘는 연비공단은 화재 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화재하중 환기요소 화재하중 환기요소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온도 지속시간 그죠? 화재 강도, 화재 가속도
화재 강도, 화재 가혹도. 이 박스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재 강도, 화재 가혹도를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화재? 그렇죠. 화재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화재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성능위주 내화 설계를 하는 거예요. 화재 사이즈를 알지 못하고서는 화재 사이즈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설계화자 시간으로 넘어가고 내화 설계형 온도 시간 곡선으로 넘어가네. 우리는 화재 사이즈를 모르니까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기 위한 건 뭐다? 그래서 화재 강도, 화재 가혹도의 정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식이 바바로스칼 식이 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 나머지 온도인자, 계속시간인자, 플래시바 열방출률, 최고온도 지속시간, 독사열 계산식, 그 다음에 화재 성장에서 울트라 패스트,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 전부 다 뭐 성능위주 내화 설계, 성능위주 소방 설계를 위해서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3-5번 질문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성능위주 내화 설계를 물어본 거다. 딱 알고 그리고 나서 흐름을 구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3-6번. 이제 정전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갑니다. 정전기. 3-6번 뭐 물어본 거죠? (3-6번은) 자, 대전이야, 대전. 대전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대전이죠. 대전 물어봤는데 뭐예요? 액체가 배관 중으로 고속으로 이동할 때 정전기가 발생한다. 무슨 대전? 아까 얘기한 유동대전. 유동대전이 왜 중요하냐면 대전량을 제일 많이 일으켜요. 제일 많이 일으켜서 이 접지 본딩이 안 되는 저런 고무호수 같은 거, 우리 주유소도 마찬가지 고무호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체가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제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정전기가 쌓여요. 정전기가 쌓이면 축적돼요. 축적되면 어떡한다? 방전한다. 방전하면 발화한다. 그죠? 우리 소방한테는 정전기는 발화가 중요한 거예요. 폭발의 에너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특론에 보면 전체적인 대전 총론이 나왔는데 이제 소방기술사에서조차도 이 대전 중에서도 강론이, 유동대전이 나왔어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대전 중에서 예를 들어 보시죠. 마찰대전이 먼저 나올까요? 방리대전이 먼저 나올까요? 똑같은 압력을 받을 때 그 대전장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풀리가 있으면 벨트가 풀리를 감아 돌죠? 그죠? 풀리랑 맞춰도 마찰대전이 생겨요. 그리고 풀리랑 떨어지면서 방리대전이 생겨요. 제전기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제전기 설치하는 위치가, 응? 풀리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돈다. 제전기 설치하는 위치는 2번입니다. 2번. 2번. 방리점을 지나서 일정 지점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제전기 설치해야 되겠죠. 왜? 들어가서 정전기가 대전이 되겠죠. 마찰대전으로. 그리고 같은 압력일 때 마찰보다 방리가 대전량이 더 많습니다. 그 두 개가 대전된 직후에 제전을 통해서 전하량을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나온다고 하면 정전유도 중요하고요. 방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하 정도. 그리고 우리 소방이니까 비말.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10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25점으로 유동대전을 물어봤어. 25점으로. 그러면 코사 기술 지침에 보면 이게 더 방대하게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유동대전 하나가 막 이만큼인데 전부 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안 되죠. 우리는 총론으로 공부를 하고 강론은 아까처럼 10점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2줄, 3줄 정의로 가는 거예요. 자, 구성을 보시죠. 유동대전을 물어봤지만 대1번은 뭐로 들어갔어요? 정전기의 대전과 영향요인. 우리 소방에서는 대전이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대전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대2번은 물어봤잖아. 질문에 있는 대번호 갖고 온 거죠. 고절연성 액체 유동대전. 그 유동대전 설명했어요.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유동대전 감소 대책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인 대책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대책. 표면저항 절연계수 그러니까 대전 줄이는 대책 우리 계속 공부했었죠. 평가하고. 그거 써주고 그 밑에는 전문적인 답안이에요. 이 부분은 이 문제를 위해서 암기를 했어야 되는 답안이죠. 전체 답안에서 우리가 준비 안 했던 부분은 대번호 3번에 외괄호 2번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답안을 유동대전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하실 분은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택의 폭이 이거밖에 없을 때 충분히 가서 12점, 13점은 맞을 수 있었다. 방어로 들어갔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시간 개념 뒤에 알아놓으십시오. 뒤에 정치시간 용어 설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1번. 연기밀도 400의 의미는 기출이 됐었어요. 기출이 돼서 제가 연구만 강의하면서도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지만 연기밀도 400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400은) 400이라고 정해버렸잖아요. 그죠? 132 로그 t분의 100 얘기를 해요. 자, 이 100은 왜 100이에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이, 얘를 1로 하면은 그냥 저기 단위가 없는 수가 되는데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이 넘어가는 거예요. 투가율이 얼마나요? 그래서 0.01 나오나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암흑도가 99.99 되나요? 그죠? 그렇게 되죠. 아, 이렇게 어두운데 이게 발현장이 되냐? 왜냐면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132가 132는 뭐다? 시험 챔버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실에 대해서 그 시료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작은 챔버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투과율이 이 정도 0.01이 나온다면 대공간에서의 발현량은 허용 범위 이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 실내에서 그 내장재가 탔을 때 투과율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 챔버 내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모. 미분모 중요합니다. 미분모 중요하고 이번에 특론에 초고속 물분모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초고속 물분모와 미분모의 한계가 뭐냐? 한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선 테이블로 나눠 있어요. 분명히 나눠 있어요. 이 지금 보면 미분모 메커니즘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이 정도는 답안에 이미지화 할 수 있죠. 답안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이 사진이 딱 떠올라야 돼요. 미분모가 문제가 나오면 간단하게 복사열을 차단하고, 화염에서 나가는 복사열을 차단하고, 아까 Q1, Q3 얘기했잖아요. Q3를 차단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Q1이 들어오고 Q2도 들어오고 Q3가 나가. 얘는 손실인데 얘를 차단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얘가 다른 미연소 가연물한테는 Q1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사열을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사열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산소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냉각, 희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미연소 가연물은 포틱을 해서 보호 예방을 한다. 이 복합적인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모 설비는 이번에 나와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입니다. 기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 넘어가고요. 똑같아요. 화재 사이즈랑 같은 문제입니다. 연소속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바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기체를 설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강론으로 예를 들어 소 1번, 대 1번, 대 2번, 대 3번, 발화지연 시간까지 전부 다 강론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4-4번 연소속도, 화재 온도, 화재 계속 시간 똑같이 저기 들어가는 부분이죠. 문제가 계속 중복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중복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지문에 명확하게 갖다 달라붙는 구성을 잡고 쓰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4-5번은 선풍, 화재, 폭풍. 화재, 폭풍은 특론에 있는데 저도 선풍, 화재, 폭풍까지 준비를 안 했었어요. 안 하고 좀 지진 쪽으로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죠. 지금 대형 재난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산불이나 지진 이후에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메커니즘을 보면 발화, 연소 확대, 선풍, 폭풍, 대형 산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형 산불이 선풍, 폭풍을 일으키기도 해요. 기상의 이변이 생겼을 때 화재, 선풍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선풍이 뭐냐면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한 지점을 따라서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화염이 줄로 쫙 형성이 되는 거예요. 회오리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특징을 보면 영향요소가 기상조건, 상대 습도가 감소할 경우 화재, 선풍, 화재, 폭풍 유리하다.
지형 조건, 산 경사 시작, 평지, 중간 부분 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평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던 부분이라 저도 이게 좀 우리 장혜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좀 공부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또다시 나올 일은 없습니다. 4-6번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은 계속 했는데 외가로 4번 휘도 및 식별도 시험 기준, 이것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힘드셨는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5점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뭐 방대하게 물어보잖아요. 성능시험 기술 기준이 수십 페이지예요. 수십 페이지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휘도 식별도 물어봤어요. 그럼 나머지 또 외워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피난유도선의 기술 기준은 당분간 안 나옵니다. 보실 필요 없는데, 그럼 이게 왜 우리 출제 25점 출제가 될 만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피난유도선의 목적은 뭐죠? 뭐를 줄이기 위해서? 피난시간이 뭐예요? 수방교사답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피난시간은 알셋 중에 지연시간, 이동시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지연시간이 생기고, 이동을 할 때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피난유도선을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알셋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초고층 건축물 뭐죠?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제이는 필요 없고 롯데월드 타워예요. 얘가 몇 메타? 우리 그런 평가에 몇 메타예요? 555m. 몇 층? 123층. 102층이었나? 대충 100층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100층쯤에 그 피난하는 층이 제일 있고, 그 밑에 뭐 80, 60, 40, 20 이렇게 있습니다. 피난 방식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바로 피난 엘리베이터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특별 피난 계단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용으로 내려오고, 여기 전용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전용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초고층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상층 20층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안전층까지 피난 계단을 통해 내려와야 되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은 피난용 승강기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승강기가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다시 타는 게, 우리 극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적은 데 가서 보면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 내려가죠? 걸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기다리고 있네. 위에 20층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죠? 계속 적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성격으로 행동을 하면 여기는 무조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내려갈 때까지. 왜냐하면 중복이 돼 누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내려가면 계속. 그죠? 20층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피난용 특별 피난 계단과 피난 승강기를 병행해서 단계적 피난을 했을 때 피난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 63분이 걸려요. 이걸 안 쓰고 피난 계단만 피난을 했다. 어떻게 돼요? 2시간 걸려. 65분, 62분 뭐 제가 근데 63분이 맞을 거예요. 1분, 2분 중요한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그 월드타워 홍보실 자료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피난을 하는데 그 횟수를 제가 나눠봤는데 24회였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10몇 회는 아니에요. 20몇 회, 30몇 회 될 거예요. 20몇 번 왕복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그 어떤 기술사님 부산에 그 초고층 건축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 70번을 기다려야 된다는, 70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1층까지 피난을 하려면 승강기 70번 오르내릴 동안 기다려야 돼. 맨 마지막 사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80번, 90번, 100번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대책은 피난용 승강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지만 유동적으로 저층부 사람들이 빨리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계속 누적이 될 거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피난 유도선, 그리고
피난을 빨리 할 수 있는 저층부의 신개념 피난 장비들, 저층부에 있는 피난 장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왕관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리구도 있고 다수인 피난 장비도 있고, 내림식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거. 그런 것들도 저층부 피난 대책을, 피난기구를 설치를 해서 저층부는 피난 용량을 패시브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피난유도선이 이번에 문제가 나왔고요. 실제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특별 피난계단에 피난계단을 설치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떤 방식이 있어요? 축강식하고 광원점등식 있죠. 그죠? 설치를 했대. 설치를 한창 하려고 하는데, 그 축강은 뭐를 통해서 축강을 해요? 특별 피난계단. 내부 조명. 네? 내부 조명. 계단 등을 따라서. 근데 계단 등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꺼져 있잖아요. 축강이 돼요? 사람이 지나가 축강이 되는 거야. 축강이 돼야 발광을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 축강이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랴부랴 2단계 점등으로 한답니다. 어느 건물에서는 약하게 켜져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밝게 켜지는 거예요. 약하게 켜지는 건 왜 켜져 있는 거예요? 피난유도선 축강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광원점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좀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어느 건물인지는 뭐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시각경보기도 한번 나왔지만 또 나올만 하고요. 기술 기준에서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기술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실 때 팁은 뭐냐면, 전부 다 달겨들지 마시고요. 3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형식 승인.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 승인 대상이 KF에서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내용연수도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라고 진짜 반반 됩니다. 50% 됩니다. 7월 시험에. 지금 불과 뭐 2달,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용연수를 하게 되면 당장 뒤따라오는 문제가 뭐예요? 내용연수 고시를 하게 되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돼요. 그죠?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공서는? 내용연수가 넘어간 것들은 교체하고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돈이 들잖아. 예산이 들잖아. 어마어마합니다. 소화기 8년으로 만약에 나와버리잖아요. 소화기 8년 지난 거 대한민국 소화기 80% 90% 될걸요. 관공서도 국민안전처도 지금 8년 지난 거 쓰고 있어요. 국민안전처 건물 가도 8년 넘은 거 있어요. 일반 관공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내용연수는 당연히 뭐부터? 형식 승인 대상부터 정해지겠죠. 범주가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 승인이 제일 중요한데, 성능 인증이 형식 승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래도 이전에는 덜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기준이 도입이 되면 바로 그건 암기하셔야 돼요. 최근 것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이슈는 혼자서는 검색 못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검색해야지, 뭐 특능 공부하고 서브하고 평가 훈련하고 막 해야 되니까 스터디. 저희 학원도 특성적인 부분이 지하 공간이나 뭐 스터디라 많이 지원을 하니까 스터디 활동을 좀 타이트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분담을 하세요. 분담을. 절대 앉아가지고 받아먹기 식으로는 기술사 안 됩니다.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같이 넓은 범위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스터디에서 분담을 해서 자료 수집을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욕심내지 마세요. 뭐 책꽂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지 마시고 스터디 열심히 하고 하시면 이번 시험도 물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기술사 이번에 합격하신 분 계십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도 좀 마음이 급해서 말도 좀 빨리 했고 조금 난해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았는데,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되실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은 잊고 7월 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